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작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하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가맹점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 많아요. 다 영세한 가맹본부, 영세하기 때문에 또 비싼 제대로 좀 큰 가맹본부를 선택하지 못한 또 가맹점들 얼마나 많이 싸워요? 왜 싸우는지, 그래서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거를 감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창업자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겨울 정도였어요. 제가 직접 치킨 브랜드를 당시에 런칭을 해가지고 가맹점이 한 15개 정도 오픈을 했을 때였거든요. 테이크아웃 전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 아침 본사로 한 20여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얼마 전까지 정말 저와 나름 친하다고 지내왔던 후배였습니다. 단체로 쳐들어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맹점을 내팽겨치고 본사가 지금 뭘 하는 거냐, 가맹점이 힘들 때 본사가 도와줘야지, 이런 악덕 프랜차이즈 같으니라고.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악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져가는 월급이 100만 원만 받다가 그 당시에 150만 원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월급을 150으로 올렸을 때였거든요. 새벽부터 일해서 진짜 한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솔직히 한 150, 200 정도가 무조건 나갔으니까, 당시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 정도지. 어쨌든 그때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 처음엔 2명에서 회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격리를 하나 뽑았어. 그리고 한 10개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다 몸빵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슈퍼바이저를 뽑았고요. 영업사원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업무를 제가 하던 거니까 인수인계를 좀 하면서, 물론 다 인수인계는 아니지만 그들이 또 일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영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운영 매뉴얼 이런 것도 만들고 있었죠. 정보공에서 수정하고 계약서 수정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공사업체 만나고 그들과 비용 비딩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잘하는지 체크하고 점주 관리하고 감리하고, 배너 만들어야 된다면 배너 문구 쓰고 사이즈 맞춰서 디자인 회사 전화 걸어서 알려주고. 영세한 회사니까 디자이너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외주 주려면 다 하나하나 아름아름 다 잡아서 갖다 줘야지 뽑아주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물통 배너는 어쩌고 저쩌고, X 배너는 어쩌고 저쩌고, 도면 짜고 상권 보러 다니고. 제가 도면을 칠 줄 모르니까 이제 그 모는 종이로다가 다 그려가지고 했거든요. 물건 찾으면 보증금 월세 조율하고, 부동산 잡아놓고 깎아달라고 하고, 복비 아껴달라 사정하고, 공사 일정 잡고 중간 업자들끼리 조율해주고, 간판 들어오는 날짜, 에어컨 들어오는 날짜, 오픈일 조율하고, 기물 언제 들어오나 걔들끼리 하게끔 이거 조율해주고. 그러다가 한밤이 되면 매장 가서 전담 뿌리고, 바닥 마대로 닦고, 아파트 전담 뿌리가 분여회한테 쫓겨도 나보고, 치킨 구워가지고 가게 문 앞에서 시식도 하고, 전담 뿌리고, 나중에는 치킨 이게 시식하는 것도 이게 아깝다 보니까 솜사탕 기계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게 솜사탕 돌렸어요.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어쨌든 가맹점이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다 보니까 비 오고 눈 오고 추우면 장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본인들이 힘들어서 그랬겠죠. 근데 본사가 힘이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당장에 그냥 담합해서 본사로 쳐들어온 거였어요. 20명이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어떡할 거냐, 뭘 더 내놔라, 결국 이 얘기인데, 있어야 주죠. 우리도 지금 숨만 간신히 지금 쉬고 살고 있는데 뭘 줍니까? 있으면 가져가라고. 근데 이 영세한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고 대단한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많고, 그거 말고 하면 가맹비도 이빠이 주고 로얄티도 이빠이 내고 물류비도 이빠이 주면서 그런 거 선택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를 선택했겠어요? 다 따져보고 선택을 한 거죠. 본인들 형편에 맞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선택을 할 만한 그런 걸 요소들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건데, 결국에는 갑자기 악덕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고 뭘 내놓는데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너무 무지한 상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이 정도로다가 고정비를 많이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사는 게 이게 다 돈인데 정말 앞으로도 절대로 나오지 않을 방식으로 사업을 한 거죠. 진짜 치킨 한 마리당 300원 먹고, 300원인가
그 정도 먹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소스값 진짜 딴 데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줬고, 그 가맹점들도 어쨌든 큰 회사를 선택을 못하니까 나름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고, 저는 양심적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고, 어쨌든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작은 자금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원을 못 쓰니까 제가 직접 다니고 4시간 들여서 점포 차고 도면 치고, 그 사람들 위한다고 뭐 밤상권, 뭐 아침 상권, 조건 조율하고 어제 싼 거 알아봐 주고, 먹는 건 하나도 없고 회사에 돈은 없어. 흑기사 정신도, 이런 바보 같은 흑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그냥 공짜로 해줘봐야 나만 호구 등신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 뽑아볼 거 다 뽑아먹고 손해 안 보고 더 모든 거 막 다 하나하나 확인 도장 찍고 다 내용 증명 보내고 이렇게 윽박지른 대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결국 다 쳐들어가고 이렇게 다 해줄 건 다 해주고 욕먹었을 때 진짜 저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 뭐 어쩌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됐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지만 깨닫게 됐다고 얻어지는 건 없었어요. 이미 나는 이 사업이라는 회전 목마에 타버린 상황이었고, 다 그만두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나기 전부터 인력 수급을 해야 되고, 인력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도 그것들은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이 늘어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재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재투자의 순간에는 항상 새로운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비용도 많이 씁니다. 가맹점을 관리하는 데도 써야 되지만 가맹점을 출점하는 데도 써야만 돼요. 가맹점들은 얘기합니다. 있는 가맹점이라도 신경 쓰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가맹점으로 회사를 유지하려면 지금 받고 있는 물류 수익과 로열티를 따블, 아니 따따블 받아야 된다고. 본사는 가맹점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빵으로 먼저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출점 없이 기존 매장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되면 기존 매장은 혹독한 정말 이 탈취를 감내해야 돼요. 그건 이미 다 큰 브랜드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에 다 출점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가 출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매장에서 뽑아내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물류 단가는 올라가고 로열티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재계약할 때 상권도 축소됩니다. 추가 출점이 되어야 현금 흐름이 돌고 재투자도 일어나고 기존 가맹점도 살아나는 건데, 본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가맹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쟁업체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창업비용도 최대한대로 아껴줬고, 경쟁업체보다 훨씬 더 물류도 싸게 공급했고, 로열티는 아예 안 받았고, 월급 주는 슈퍼바이저 대신 영업사원 대신 가서 전담 뿌리고 청소해주고 함께 4시간 들여서 죽어라고 같이 살아보겠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장사 안 되고 생계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약한 고리인 돈 못 벌고 힘없는 본사에 쳐들어오는, 이런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를 지금 느껴야 되는 이 초보 사업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장사 열심히 했다가 사업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막 10개 막 위아래 막 20개 언저리 막 이렇게 하는 초보 프랜차이즈 사업가들, 이런 거 보면 진짜 걱정되죠. 겉으로는 뭐 쿨하게 몇 개 오픈했다, 뭐 되게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뭐 자기도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걸 전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악덕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뭐 있어야 악덕이 되는 거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악덕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먹는 게 있어야지 악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실력 있는 선한 사업가들 보면은 그런 걸 좀 돕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창플에서도 창플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초보 창업자에서 좀 벗어나서 초보 사업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획사 역할을 좀 하자 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년 남짓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사업가는 사업가 입장에서 가맹점에만 집중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고객한테만 집중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제반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고정비 쓰고 또 직원 쓰고 돈도 안 벌리는데 사람 수사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창플에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같이 고객과 사업 두 개 다 집중하느라 미친 듯이 일해도 저처럼 이렇게 욕먹는 경우도 없어질 수 있고, 가맹점이라고 하는 그 고객한테 집중해서 고객 만족을 시키면 또 다른 고객이 유치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업할 때 고정비, 인건비 이런 게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치킨 매장을 해. 근데 배달을 시작했어.
근데 한 개가 배달 들어왔는데 200만 원 월급 주고 그 배달원을 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야 뭐 배달 에이전시, 배민이 있어가지고 아웃소싱으로 되지만 어쨌든 배달을 시작했으면 한 개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어쨌든 오토바이 사야 되고 배달원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와서 배달원들 월급이 빠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게라고 해도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택배도 해야 되고 단체 주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늘어나서 그 영역마다 사람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하는 데 필요한 슈퍼바이저, 메뉴 개발 실장, 뭐 디자이너, 점포 개발팀, 뭐 인테리어 팀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몇 개를 전천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잘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조금씩은 아니까. 근데 처음에 다 했죠. 근데 이게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어쨌든 사람한테 시켜야 되고 그 사람 인건비를 주고서 그 인건비를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초창기에 사업 시작하면서. 그래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가 좀 힘든 겁니다. 외식 스타트업, 한마디로 이 영세 가맹본부, 이제 시작하는 가맹본부들, 프랜차이즈 스타트업들이 가맹점과 분쟁이 안 일어나면 완전히 그 인력과 고정비를 쓰더라도 정확히 다 온전히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단순히 얼마 남기니까 얼마 수익이다? 이거는 가게 운영할 때나 얘기지 사업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초보 창업자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는 그 스타트업과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영세 가맹본부, 이제 시작하는 가맹본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이 초보 사업가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이거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큰 회사보다 확실히 비용이 완전히 절반 이하로 덜 들어가고 많이 투자를 안 한 만큼 투자금 회수도 빠르고 그리고 큰 회사보다도 물류비도 완전히 적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케어하는 그 사람도 직원이 아니라 대표가 직접 케어해 주잖아요. 거기다 의욕도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창풀 안에서도 이 초보 이 스타트업 사업가들의 이 의욕 넘치고 정말 적게 마진을 가져가면서 최대한으로 가맹점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진 사람하고 초보 창업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뭐 큰맘 하멜 순댓국이든 명륜 진사갈비든 역전할머니 맥주든 막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들 처음 가맹점 했던 사람들 떼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맹점이 확장된 거잖아요. 초창기에 그거를 초보 사업가들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하고 해서 됐기 때문에 이게 막 쫙쫙쫙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운 좋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단 버티고 생존하다가 어느 순간 시점에 떡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맘스터치 이런 것들도 사실 한 10년 정도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떡상을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버티고 생존하느냐가 관건이고 초보 창업자이면서 투자금이 적은 생계형 창업자라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장점들이 많은 그 장점에 집중을 하고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나를 살려내라 무조건 떼 써서 적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서로 안 좋아. 이게 가맹본부도 안 좋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더 해줘. 지금 내가 먹은 게 없는데 다 면제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뭐 해달라고 하면 본사도 사람이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먹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 아무리 모르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회사하고 시작하셨다면은 좀 동업자적인 관점으로 파트너적인 관점으로 여기까지 해줬어? 알아. 너 이거 고생한 거 알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나도 좀 노력해볼게. 이런 식으로 좀 서로 티키타카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이 가맹점주도 결국 배우는 게 있고 완벽하게 갖춰진 회사보다 좀 안 갖춰진 회사랑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력이 우수해지거든요. 왜냐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가맹본부와 새로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하고 같이 윈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회사하고 이제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가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왜 이런 걸 안 해줬냐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가 해줘야 될 것들을 왜 이렇게 막 큰 회사들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여기다 공격하고 여기도 힘든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해줄 건 다 해줬는데 여기서 뭘 물류 수익을 얼마나 주고 로열티를 얼마나 주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러면은 여기 뭔 생각 들어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놔버려야겠다 저 사람은 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둘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금도 적고 초보 창업자로서 정말 좀 겸손하게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프랜차이즈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선택을 했으면은 자기가 받은 걸 좀 알고서 좀 이렇게 본사랑 좀 같이 나갈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이 상태에서 했으면 내가 어느 선까지 했고 이 정도는 좀 해줬으니까 좀 이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게 하도 싸우는 얘기를 이게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해서 예전에 있었던 제 사례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이 역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어려웠을 때 얘기고 물론 시작부터 돈도 잘 벌고 정말 그 가맹점이랑 사이도 좋게 이렇게 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작지만 강력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지만 저처럼 능력이 좀 부족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가맹점한테 해줄 수 없었던 그런 본부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좀 이렇게 서로 유도리 있게 둥글둥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 솔직히 큰 회사 아니고는 다 비슷해요.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뭘 안 해줬다고 싸우려고 들고 이러지 마시고 같이 동업자적인 관점, 파트너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윈윈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